안녕하세요. 심리학에 의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한지용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심리학의 정의와 연구 방법 등 이론적인 측면을 다루어 보았다면 오늘은 실용적인 측면인 성격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 심리학에 의해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수업은 심리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전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 쌓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에서의 기초 이론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 실제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에서는 실제 사회와 인간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위해 성격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MBTI라고 다들 아시나요? SNS나 인터넷상에서 많은 인기를 끌던 이슈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구역의 인싸다 혹은 나도 내 성격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생각과 궁금증으로 MBTI 검사를 경험해본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큰 주제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성격에 관한 의문들 그리고 결정 요인에 대한 배경 지식과 함께 MBTI가 어떤 특징이 있고 완벽할 것 같았던 MBTI의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복습을 하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이란 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으며 안정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실제로 텍사스 대학교의 실험에서는 방의 배치만 보거나 일면식 없는 타인이 선정한 음악 10곡을 듣거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통해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 양식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격들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은 타고나는지 혹은 자라면서 형성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질풍노도의 시기에 친구에 의해 영향을 받아 성격이 형성되는 것인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서 애착과 관련해 성격이 형성되는 것인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는 성격에 유전적 차이가 있는지,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있는지, 성격은 변화하는지, 그러면 나는 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말이죠. 아마 우리는 마지막 의문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MBTI에 대한 수요가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된 성격의 결정 요인은 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인데요. 먼저 생물학적 요인의 경우 쌍둥이 연구를 통해 영향이 분명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전적으로 50%만 동일한 이란성 쌍둥이보다 유전적으로 100%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가 정서 반응이나 활동량, 적응성 등에서 더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라도 생활 환경이 같고 부모도 같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이 비슷해서 성격이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파생적인 의문을 가졌지만 따로 떨어져서 자랐음에도 성격 검사에서 70% 이상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결과를 보고 생물학적으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양육 환경이나 부모 양육, 또래 집단,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요인과도 관련된 실험은 실험 상자의 빈곤도 차이에 따른 쥐의 뇌 세포 연구가 있습니다. 밥만 제때 지급되는 빈곤한 실험 상자에서 사는 쥐보다
놀이기구도 있고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곳도 많으며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실험상자에서 사는 쥐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뇌세포 발달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질 이론에 대해 알아볼까요? 특질이란 느끼고 행동하는 성향의 특징적인 패턴을 말합니다. 사람을 유형으로 구별하여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특질 이론에는 MBTI, 아이젠크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유형으로 구별한다는 의미는 사과를 예를 들어 이해해보면 쉽습니다. 사과는 사과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멍이 있거나 이 부분은 조금 초록색이거나 하는 특성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과를 부사과, 풋사과 등 품종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성격을 나누어 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는 MBTI에 대해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는 칼 정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하여 브릭스와 마이어스가 일상생활에서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입니다. 각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 기능과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판단 기능에 있어서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MBTI는 총 8가지의 성격 선호 지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향형 E와 내향형 I, 감각형 S와 직관형 N, 사고형 T와 감정형 F, 판단형 J와 인식형 P입니다. 외향형과 내향형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것과 조용하고 신중한 차이를 보입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은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육감적이고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차이를 둡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말했을 때 빨간색, 달콤한, 나무를 떠올리면 감각형, 빌헬름 텔 등을 이야기하면 직관형이라고 구분한다고 합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은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진 것과 정서에 주목하여 좋고 나쁨에 관심을 가지는 차이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형과 인식형은 빠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호기심이 많고 유유자적한 것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준비할 때 계획을 한다면 판단형, 자유로움을 추구한다면 인식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체계를 가진 MBTI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격 검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런 MBTI에도 오개티가 존재합니다. 먼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1940년대에 개발된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을 연구하기 전에 만들어져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둘 중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양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혹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로 구성된 선택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순수 내향과 외향이 불가능함에도 이양 선택으로 인해 성격을 극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과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내향적인 면에서 11개가 나오고 외향적인 면에서 10개를 했을 때 1개 차이로 내향과 외향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를 한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E가 나왔지만 그 다음 날은 기분이 나빠서 I가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 하나 차이로 자신의 성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격은 얼마나 변화하는지 궁금해지죠? 이것을 성격의 안정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프 결과를 보는 것처럼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지만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신경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성격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격의 정의와 의문, 결정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특질 이론의 종류, MBTI와 성격 안정성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던 성격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성격에 대해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를 끝내기 전 강의 내용에 대한 복습으로 빈칸 넣기를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성격은 일면식 없는 사람의 방 배치만 보고서는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입니다. 성격은 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안정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실제 실험에서 방 배치만으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성격의 결정 요인은 총 두 가지로 어떤 요인과 어떤 요인이 있다. 정답은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는 쌍둥이 연구와 쥐 연구 등을 통해 두 가지로 나누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자신의 성격이 어떻게 발달되고 또 MBTI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 성격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아졌기를 기대하며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 테니 많은 기대해주세요. 안녕!